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일을 나와서 대체 휴일이었지만 제가 일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형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무슨 경기도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때가 2011년도죠. 예. 그때쯤이었는데 같이 뭐 여러 가지 대학교 나오고 여러 가지 사정이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참여해가지고 경기 인투인 뭐 이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취업 준비 같은 것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 개중에 거기서 보니까 어떤 여자, 저랑 나이 동갑자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락앤락이라고 모연에 있는 곳, 예, 거기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거기 들어올 필요도 없었는데 그 뭐 어디 대학교 교직원으로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일 잘 간 케이스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어떤 국립대는 아닌 것 같고, 뭐 지방의 그런 대학에 교직원이면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근데 제일 잘 간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대부분 인서울대학교 막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어중간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아는 친구가 이걸로 하면 통해서 좀 취업이 잘 될 수 있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4주 정도 했거든요. 프로그램에 그걸 한 거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뭐 좋은 데 못 들어갔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모임을 하다가 마지막에 술 한잔도 하고, 예, 마지막 4주차에 그리고 이제 했는데 같이 댕겼던 그때 만났던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좀 저랑 같이 짝꿍도 하면서 이렇게 말이 좀 통했는데 이제 강남대 출신이거든요. 강남대 행정학과 출신인데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저랑 같이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요. 약간 좀 뭐가 생각 같은 게 좀 맞았다 그래야 되나요? 성향 같은 게 좀 맞아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예. 어디 뭐 청주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한 7년 정도 사실혼이 아니라 어쨌든 뭐 저기 뭐죠? 그 혼인신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는 없고, 예, 하다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 약간 좀 홀가분한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형님이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이제 뭐 취업 같은 거 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수지 쪽에 살고 있어요. 그보다 한 살 많은 79년생인데 수지구청, 예, 그 신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라인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그 주택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뭐 합격권에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제 좀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있고 지금 현재 연봉 이렇게 그 어쨌든 다 저희 같이 뭐 이렇게 행정 이런 쪽에 간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예, 갈 수 있는 길이. 그게 이제 혹시 어떻게 지냐 물어보니까 일단 전적으로 그거 준비하지는 않고 일단은 돈을 당장 벌어야 되니까, 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 쪽을 위주로 뭐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사는 위치는 수지구청 쪽인데 뭐 광주 이쪽이 좀 가깝잖아요. 그나마, 예, 뭐 광주라든가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배감까지도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물어봤죠. 형님 어떻게 연봉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봤을 때 그래 지금 그 형님 나이에 지금 이렇게 재취업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고 있냐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지금 뭐 그 약국 같은 데서 보면 나이로 보면 지금 46이죠. 저는 45으로 나오고 실제로는 47인데, 예. 어쨌든 그렇게 한 나이인데 지금도 면접 보러 오라 하는 거 보면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통했으니까, 예. 어쨌든 연봉을 좀 낮게 부르는 거죠. 예. 그 형님 같은 경우에 자기도 아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주로 갈 수 있는 건 물류센터밖에 없으니까 물류센터로 가는데 뭐 연봉 어느 정도 하냐 했을 때 이 형님 생각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냐 3,600이라는 겁니다. 예. 보통 뭐 신입사원들 이쪽에 본 사람들을 보면은 3,000 뭐 3,300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 좋은 경력은 아니지만, 예, 3,600, 예, 그정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취업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4,00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봤을 때 제 몸값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3,600도 안 주려고 그러는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도, 예. 3,800 받으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게차를 한 10년 20년 몰고 하더라도
다시 만약에 엉뚱한 분야로 가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3,8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600. 예. 아무리 뭐 자녀가 있고 뭐 결혼했다 이런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안 주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은. 댕기던데. 예. 그게 뭐 제주도에 가든 어디든 가든 댕기던 회사 가는 게 그나마 몸값을 제일 유지하는 게 가장 그게 좋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이 회사에 와가지고 두세 번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포기한 거죠. 예. 전에 댕기던 화장품 회사 형님이 그런 거죠. 정 과장님, 왜 그렇게 나가서 좋은 조건도 가는 건 아니고, 왜 연봉을 낮춰서 가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난 그랬죠. 속으로 그랬죠. 너 때문에 나간다, 임마. 속으로 그런 말 했죠. 너랑 같이 있으니까 불안해서 너가 나중에 뒤통수 칠까봐 그래서 나간다. 이제 그 말은 솔직히 못했어요. 마음속은 그랬죠, 사실은. 너가 그러면 어떻게 박힌 돌한테 들어와가지고 너가 날 배려한 걸 하지만 난 너를 못 믿겠다. 사실은 그랬던 거죠. 예. 사실 그랬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봉이란 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천도 못 받, 4천도 큰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봤을 때. 300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짜증 나죠.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 직장 생활 하기 싫고 그래서 열받아갖고 진짜 뭐 자영업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막상 그 정도 받아본 사람이 그렇게 못 받고 막 3,600 떨어지게 이렇게 하다 보면 3,600부터 감지적지 해야 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사실. 저취업했을 때. 근데 여기서도 아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막 경력되고 이러다 보면 3,600, 3,800 다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웬만하면 300 넘어가고 받아가는데 지금 뭐 46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3,600 받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더 주기는 싫고 어쨌든 외국인보다 한국인 쓰고 싶으니까 당연히 면접 보러 오라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어떤 뭐 의료기기가 의료 관련한 그런 물류센터에서 면접을 보라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죠. 제가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봉을 정확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미리. 근데 얘기하는 게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간다 그러니까 연봉 3,300인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아, 그래.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4,100만 원 정도 받다가 3,3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거예요. 막상 제가 뭐 급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또다시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건 좀 아닌데 내가 아무리 좀 뒤어가지고 일단은 편안한 데 좀 들어가서 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봤지만 이거 다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3,300에서 다시 4,000만원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연봉을 좀 올려갖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실은. 예.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현재 상황에서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사 다녔으면 더 욕심을 내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다니고 있어요. 일단은 돈은 제가 제끼고 있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어느 정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는 줘야겠지만 만약에 뒤통수를 친다 그럼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나도 내가 만약 여기서 뒤통수 쳤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서로 분해하지 않고 예, 나갈 수 있겠냐 봤을 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 예, 마음의 준비가 언제든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지금 뭐 그러니까 50에 나가도 연봉 3,600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00을 맞춰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2030년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뭐 좋은 회사 딱 뭐 워크넷 이런 거 올라보면은 4,500 이런 뭐 4천만 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케이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30대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받으려 하겠죠. 그런 쪽으로. 예. 그런 게 지금 좋은 자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제 나이에 그거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가정도 있고 하는데 지금 그거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일단 목적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봉을 포기하고 몸이 편한,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 편한 이런 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연봉을 좀 많이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이렇게 갈 건지.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따지면 노가다 현장이죠. 예, 건설 현장이겠죠. 아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선택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예 일단은 좀 돈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지만. 예,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오래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 그 친구는 다 잡은 거죠. 왜냐면은 직장 스트레스도 없겠다, 뭐 이직 뭐죠 여러분, 잘리 걱정도 안 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있거든요 사실 제 나이 때 되면. 근데 저는 그거를 46이라는 나이에 진짜 어이없게 그걸 시작한 거죠. 다시 신입사원으로. 예, 진짜 미친 짓이었죠 진짜. 예.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놨지만 항상 또 불안한 거죠. 또 다시 시작될까봐. 예. 근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또 약간 그런 거 있겠지만,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피하고 싶진 않아요. 예.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언제든지 뭐 신입사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뭐 누구를 밟고 이렇게 할 자신도 없고, 예,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예, 항상 밟히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변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경선이가 이렇게 그런 놈은 아니다. 예. 겉에 두면은 자기를 밟고 일어나는 놈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더 두고 싶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의 전략이죠. 예.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거 하고 버티고는 있지만 다른 걸 준비하고는 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래 얘네가 뒤통수 쳤을 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요즘 현실은 그렇다는 걸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제보다 한 살 많은 형님께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항상 여러분 쥐구멍에도 벼뜰날 있듯이 항상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생각 하시고 하루하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